오늘 밤 3차 대전.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는 달리 TV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 TV 토론, 2차 TV 토론, 5당 후보들이 경로를 펼쳤는데 오늘 저녁에 드디어 3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2주 전 정도면 표심 어느 정도 결정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정말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흔들리는 표심 아마 오늘 밤에 또 브라운관 TV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행보를 보면 토론을 위한 복선을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늘 밤 카메라 앞에 설까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요, 여의도 한반도에 비핵화 평화 구상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안보 대통령이다. 바로 지금 그림 속의 모습인데요. 화면 속에. 내가 바로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서 평화 구상을 선언하면서 오늘 밤에도 어떤 난타전에서의 어떤 강한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본다 싸움이라고 했잖아. 지지층 결집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교회 원로들을 찾아서 전통적 보수의 표심을 호소했고요. 키워드는 미래, 좌우 아니야 라면서 광화문에서 미래 비전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오늘 주목을 끌었죠. 유승민 후보, 나 국방위원장 출신이야. 안보라면 나한테 맡겨줘라는 움직임입니다. 파주 임진각에 가서요, 안보 전문가로서 행보를 본격했고, 뭐라 해도 독자 노선,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심상정 후보, 북한산에서 등산객 유세로 오늘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이 전략, 만약에 한 국장님께서 이제 그 전략을 이렇게 원하신다면, 이 5가지 전략, 무기, 오늘 난타전에서 좀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까? 글쎄, 나머지 그 4분의 경우는 뭐 다른 그 TV 토론을 위한 전략은 아닌 거로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 확실히 TV 토론을 겨냥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보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을 다변화시켜가지고 송민순 문건 파본을 좀 어쨌든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문재인 후보의 오늘 그 평화구상 관련해서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실 분명히 들어오진 않습니다. 거의 언론 용어로 야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요.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발표 선언문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문 후보께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일단 사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목되는 건 이제 국방개혁인데 국방개혁을 통해서 이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전임 정부에서 꾸준히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나머지 제일 핵심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치 직전,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중국을 설득해서 육자회담을 재개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도록 협정을 맺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판단은 뭐냐면 그동안의 육자회담이 북핵 고도의 시간과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육자회담의 입장이라고 하는 재개 입장이라는 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설득이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핵 폐기에 준하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느냐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트럼프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오늘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안보 대통령으로서 이미지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안보 정책, 그다음에 국방개혁, 통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내놓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지율 2위. 광화문 미래비전 선언한 안철수 후보. 자, 안철수 후보가요, 지금 사실 안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 오히려 이 미래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선거 프레임을 안보 이런 쪽으로 가면 본인이 조금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부담을 느끼서서 미래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 다툼 속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안보라는 게요. 결국 예. 이제 보면 이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었던 여지.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미래 문제, 즉 선거 이후에 우리가 네. 좌우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하면 안 된다. 결국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통합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미래 비전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어떤 그 논쟁 자체, 이거보다는 좀 앞으로의 상황 자체를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려고 했던 중도로서의 어떤 확장, 즉 양측의 어떤 극단적 대립을 좀 벗어난 중도로서의 어떤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제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오늘 아마 TV 토론에서도 저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전 이제 그 두 패널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제 패널 분들의 사견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지해 드리고요. 자, 난타전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TV 3차 토론회에서요. 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로 포문을 열 것임을 예고를 했는데요. 물론 본인은 대선 후보 주자가 아니지만 창원도 제주도 안철수랍니다. 확실히 민심은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좋게 움직입니다. 기분 좋게 달립니다. 이래저래 두근두근 가슴입니다. 다행히 돼지약은 안 먹었습니다. 뭐 박지원 대표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이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저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본인은 유세를 다니다가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유권자가 있어서 악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꼭 당선되게 해달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그래서 자기 본인이 너무 기분이 좋다. 이래저래 두근두근 가슴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저희가 보도를 안 했겠죠? 마지막, 다행히 돼지약을 안 먹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그냥 넘어가는 법 없으십니다. 박지원 대표는 아무래도 그 홍준표 후보가 네. 공격을 받아야 그래서 그 보수표가 네. 다시 회귀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 주변으로 잡아둘 수 있다고 해서 저 소위 말해서 돼지 흥분제 문제가 쟁점화되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들은 네. 소위 말해서 시골 보수라 해서 네. 5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네.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투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것이 쟁점화될까 약간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문제들이 강화될수록 그 사드의 현실적 배치 문제들이 논란이 될수록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저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돼지 흥분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문재인 후보조차도 사드 배치 문제가 현재 안보가 더욱더 중요하됨에 따라서 현실적 사드 배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별력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안보에 대해서 안보 강화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역설적으로 안보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홍준표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이 지방 지지층이 이 문제 때문에 투표에 장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지층이 겹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대선 정부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성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네. 이걸 제가 허무맹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이게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홍준표 후보 발언을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난리가 났습니다. 사퇴해라. 사퇴.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논평이 아니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오지만 후보라든지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홍준표 후보 사퇴하세요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항상 그 캠프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뭐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저 돼지 말에 옮기기도 참 그렇죠. 네, 저런 이야기 들으면 참 살다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지만 저런 얘기까지 우리가 듣나. 그러니까 오늘 대선 TV 토론에서 뭐 저 문제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변화하는 시대와는 그 격차가 있는 그리고 그런 물론 당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자서전에 밝히시긴 했지만 또 그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었나 굉장히 둔감하게 그 사안을 여겼기 때문에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떤 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도의나 어떤 인간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좀 홍 후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남들이 저걸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홍준표를 뭐 저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성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아마 3차 TV 토론에서는 저희가 오늘 보도해드린 송민숙 회고록 이야기, 또 돼지 흥분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후보의 어떤 정책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리더십과 비전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